네, 정부가 상속 증여세 관련해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세율 과표가 조정되고 자녀 공제액을 높이는 방안인데요. 이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서울 강남권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불만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 증여세, 상속세 절세를 위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바뀐 상속 증여세 내용과 함께 오늘은 빌딩 관련 절세 방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승경 회계사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회계사님. 이 두 번째 출연이시죠? 네, 두 번째입니다. 한 달 전에 나오셨던가요? 네네. 아, 그때 우리 시청자분들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회계사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거 있잖아요, 이미지. 네. 와, 일단 너무, 남자. 일단 남자, 깐깐한, 어느 정도 나이도 좀 있고. 근데 그걸 다 상식을 깨버리셨으니까. 아닙니다. 아니 지금 이게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확정하면서 이 상속증여세 손을 봤는데 이게 수십 년 만이죠. 네. 네. 25년 만에 25년 만에. 상속세 일괄 개편이고요. 저 이번에 세율과 과세 표준 그리고 자녀 공제까지 완화되었습니다. 우선 기존 상증세율을 설명드리자면 1억 이하가 10%, 5억 이하가 20%, 10억 이하가 30%, 30억 이하가 40%, 30억 초과하면 50%였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과세 표준의 최소 금액이 1억이었고 최고 세율은 50%에 달했습니다. 네. 조정안은 2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10억 초과의 경우 40%로요. 과세 표준의 최소 금액이 2억으로 바뀌었고 아하. 최고 세율이 40%로 조정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제 부분에서는 자녀 공제가 현행 1인당 5천만 원이었는데요. 그것을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공제가요? 네네. 오. 그래서 기존 자녀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기초 공제 2억을 합해도 일괄 공제 5억 원을 넘기가 어려웠어요. 자녀가 6명이 넘어야지 일괄 공제 5억 원을 넘을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조정이 되어서 기초 공제 2억 원에 자녀 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7억이 되셔서 일괄 공제 5억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자녀 공제에 실효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사실 그럼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부자 감세 아니냐라는 좀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공제 확대인지 아니면 세율 조정되는지에 따라서 또 혜택 범위가 달라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공제 확대와 과표 및 세율 조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네. 공제 확대는 상속재산 10억에서 20억 정도 사이의 중산층을 겨냥한 대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자녀가 1명이나 2명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기존 10억 원의 공제액에서 적게는 12억, 많게는 17억 정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되면서 중산층이 좀 더 큰 혜택을 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억 정도의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 1명, 자녀 2명 정도가 있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1억 3천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공제 확대 개정안을 적용하면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 정도까지? 네네네. 네. 하지만 200억 정도의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예. 이 공제 효과가 별로 크지 않거든요. 뭐 네. 2억, 5억 예. 이 정도 차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과표 및 세율 조정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큽니다.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10% 정도의 상속세 감소 효과가 발생해서 네. 상속 재산이 한 100억 원 정도를 초과하면은 10% 정도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상속세 쪽에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정부의 좀 진심이 좀 느껴지는데 네, 네. 이 공제가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났으니까 뭐 서울의 강남권 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세금 절감 효과가 클 것 같고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금도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네.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네. 구체적인 사례를 예. 통해서 공제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배우자 1명, 자녀 1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예전에는 자녀 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네. 일괄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해서 자녀 공제로는 5억을 받으셨고 네.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로 5억, 뭐 최대 30억까지 받으셔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개정이 되면은 네. 자녀 공제가 5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초공제 2억 원을 합해서 7억 원을 공제받으시는 게 유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기존과 비해서 2억 정도 더 재산 그 금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 정도 효과가 있고 만약에 자녀가 2명이시라면 더 효과가 크신 게 자녀 공제로 5억, 10억을 받으시고 기초 공제 2억을 받으면 12억이잖아요. 네. 여기에 배우자 공제까지 하면 17억, 뭐 크게는 또 30억까지 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우자 없이 만약에 자녀만 한 명 있다고 가정하면 네. 이것도 똑같이 일괄 공제 5억을 받는 것보다 기초 공제 2억에 그 자녀 공제 5억 해서 7억을 받는 게 2억 정도 더 효과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는 배우자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번에 사실은 배우자는 인적공제 개정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이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과 똑같이 선택하셔서 받으시면 되고 최고 세율의 차이 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그 자녀 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된 게 굉장히 세금 크네요. 절감 효과가 크다라는 네. 게 보여지는데 이제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네. 요즘 이제 전세값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여 방법의 하나로 부담부 증여 좀 많이들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예. 있는데 한 번 더 간단히 네. 설명드리자면 증여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해당 재산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때 그 부모님이 만약에 자녀한테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증여하는 방식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상속받는 그 자녀가 전세 자금 네. 대출이나 무슨 뭐 이것까지? 담보 네. 돼 있는 걸 책임을 져야 된다. 다 떠안고 다 떠안는다. 증여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그러면 것들을. 저 부담부라는 게 부담을 안고 간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출을 안고 간다. 대출을 정도. 안고 간다? 아니면 네, 뭐 맞습니다. 보증금을 안고 간다. 예. 이의 경우에는 이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녀가 그 부채를 떠안아서 상환을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보아서 이 금액을 뺀 금액만을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 10억짜리인데 그 중에 네. 뭐 갚아야 될 게 한 8억 정도 있으면 나는 그렇죠. 2억만 정해받은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게 부담부 증여고요. 하지만 이제 부담부 증여는 이제 과세 금액이 내려가면 또 세율도 낮아지고 그렇게 좋은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이? 네, 일단은 증여일 현재의 채무여야 하고, 네. 그다음에 이 증여 자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되고, 그리고 그 채무가 어떤 명의더라도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원래 그 부동산의 채무였어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수증자가 정말 그 채무를 정말로 인수해야 합니다. 뭔가 가짜로 속여서 뭐 인수한 척하고 부모님이 갚아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잡아냅니까? 이제 추후 조사가 있는데요. 추후 조사가? 네, 부담부 증여는 일반 증여보다 훨씬 조사의 강도가 세고 나중에 꼭 그 부채를 실제로 자녀가 갚았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전에는 그 자녀가 실제로 그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봐요. 뭐 급여가 있다든지 사업소득이 있다든지 어떤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예. 그 채무를 정말 갚을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아파트는 알겠는데 네. 지금 이 빌딩 경우에 이제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라면서요. 네네. 그러면 이게 좀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더 좋은 절세 더 좋은- 포인트도 있어서요. 그래요? 네. 네.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이어서 이제 인근 주택의 거래 가격이 기준으로 활용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건물은 그 크기라든지 건축 자재라든지 각각의 유사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감평을 받으셔서 네. 감정 평가를 받으셔서 정확한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때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토지와 건물 금액을 보통 나누어서 평가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 좋은 절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감정 평가 받으셔서 건물만 먼저 증여하셔도 됩니다. 예? 건물만 먼저. 건물만 먼저. 네네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부담부 증여를 섞으면은 더 큰 절세 포인트가 되는데요. 예를 들으시면은 더 좋으실 예, 것 예. 같아요. 일단 어떤 상가를 감평을 맡겼는데 30억 정도 가치가 났고 예. 그 중에 토지가 한 20억,
네. 건물이 한 10억 정도 가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게 네. 간평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관련 대출이 5억 정도 있다고 하면 30억에서 대출 5억을 뺀 25억이 네. 이제 증여 금액이잖아요. 여기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받으면 과세 표준이 24억 5천이 되는데 이때의 산출세액이 8억 1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꽤 크죠. 그런데 여기서 건물만 먼저 증여를 한다고 가정하시면 증여재산가액은 10억이 되고 여기서 채무는 5억. 이러면 증여가 5억이 되죠. 여기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빼면 4억 5천이 되기 네. 때문에 산출세액이 7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무려 차이가 7.4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러한 절세 전략을 통해서 아들은 최초의 자금 부담으로 건물을 증여받고 상가를 통해서 네.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통해 돈을 모아서 네. 토지에 대한 증여세 납부자금을 만드셔서 음. 또 토지까지 증여받으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아. 야. 그러니까 와. 이거는 건축물을 먼저 증여를 받고 네. 토지는 추후에 증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절세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뭐 한꺼번에 증여하셔도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건물의 절세 포인트로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서 그럼 건물만 저 증여할 토지도 수 10년 뒤에 받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합산 이게 10년 이내면 합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맞습니다. 10년 뒤에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일찌감치 증여를 계획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이가 많이 드셨으면 또 상속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부모님이 증여가 돌아가시고 네. 나면 상속이죠. 그때도 또 합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이러한 절세 포인트를 조금 부모님이 젊으실 때 잡으셔서 그러니까 10년이란 기간을 네, 계산해서 걸쳐서 또 자녀에게도 그 토지를 증여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증여받은 재산가, 상속받은 재산가에 감정평가 받는 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게 만약에 나중에 그 증여받은 재산이 시세가 더 올라갈 걸 고려를 한다면 양도 차익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평을 받아놓으면 또 이게 시세 차익이 커버리면 또 거기 양도소득세가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 고려를 해야 된다고 너무 하더라고요. 좋은 포인트인 게 이제 강남권 같이 예. 대지 가격이 크게 빠르게 상승하는 지역은 만약에 건물을 먼저 증여했는데 그거보다 토지 가격이 더 빠르게 네네. 상승해 버리면은 이러한 절세 포인트가 절세 전략이 될 수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지역에 따라 뭐 어떤 연도에 따라서 다 고려를 해보셔서 가까운 세무사랑 상담하셔서 절세 전략을 잡으시는 게 결국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받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지금 이 코너 진행하는 것 같아요. 네. 정민이가 정말 이쪽에 세금 쪽은 빠삭하셔. 너무 저요? 잘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아, 네. 네. 그다음 게 뭐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그럼 그 사이에 네. 그 자녀 입장에서는 토지를 아직 증여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토지를 부모한테 빌려가지고 네. 이제 건물이 있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그동안의 비용이 또 들 거 아니에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것도 꼭 알아가셔야 네네. 하는데요. 아들이 부모님에게 건물만 증여받았다면 토지에 대한 권리는 없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토지를 빌려서 사업하는 네. 임차인의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땅을 빌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네. 대해서 다시 증여세가 부과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무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법인세법에 따르면 친족 등 특수관계자인의 토지 사용료는 기준 가격의 50%에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거든요. 그럼 아까 예로 들면 토지가 20억이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50%는 10억이고 만약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한 3%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연 3천만 원의 토지 사용료를 꼭 부모님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까 그 총 임대 수익에서 토지 사용료를 제하고 관련한 임대소득 관련된 세금을 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모으셔서 이제 10년 후에 토지를 증여받으시는 게 좋은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설명하신 케이스는 그거네요. 특별한 수입이 없던 자녀 입장에서 이제 수입도 생기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임대료 하면은 세금 자원도 이제 마련하고 마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절세도 되고. 네. 오. 여러모로 좋은 포인트라 좋은 한번 포인트다.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부담부 정여. 네.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건데 오늘까지 하고 나니까 이게 근데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주의할 건 없고요. 아니요, 앞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케이스 글쎄. 바이 케이스. 맞습니다. 케바케. 네. 네네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대지 상승의 효과도 고려하셔야 그거는 되고, 강남 케이스였고. 네. 그다음에 10년 전후로 10년 전에 10년 전에도 뭔가 증여받으신 게 없는지 확인하셔야 그것도 되고요. 아까 나왔던 얘기고. 증여 이후에 10년 동안도 증여를 안 하시는 게 합산 과세가 되시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단 부모가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자녀가 아예 소득이 없다든지 이 채무를 인수할 능력이 없다면 추후 또 세무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정말로 전세보증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그걸 정말 자녀가 갚았는지도 추후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꼭 챙기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지가 빠르게 상승할 때는 차라리 지금 증여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최성경 회계사님은 지금 이제 저희 두 번째 나오셨으니까 절세 관련해서 이제 다뤄주셨는데 네. 주 업무가 그럼 세무 쪽이세요? 네, 저는 세무도 하고 저 회계사기 때문에 기업- 이제 회계 기업 감사도 감사나 나가시고. 실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기업들 재무제표 어떻게 감사해 보시면 어때요? 투명합니까 요새 진짜? 저는 이제 금융기관 재무제표를 금융기관.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뭐 PF 대출이라든지 예. 네,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뭐 위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금융감독원도 열심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새 PF 대출 쪽에 연체가 많아지고 네. 이렇게 되면 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세법 개정한 거 관련해서 상속 증여세 절세와 관련해서 좀 말씀 주셨는데 혹시 좀 체크해야 될 점, 주의할 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저희 또 포인트가 예. 이번에 상속세에서 그 자녀 공제가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10배 네, 상향되었잖아요. 보통 상속세랑 증여세가 따라가기 마련이어서 증여세도 이제 자녀 공제가 5억 원이 될까 했는데 이번에는 상속세만 개편이 되었어요. 상속세만. 네. 근데 아까 세율은 상속세, 증여세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네. 이제 자녀 공제만 상속세에만 개편이 됐기 때문에 혹시 헷갈리시지 않도록 이제 세율의 변경, 과표의 변경은 상속세, 증여세 모두 해당되고, 네. 네, 자녀 공제는 그 5억 원의 공제는 상속세에만 해당된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왜 보통 왜 자녀 결혼할 때 네. 그 3억 원까지 네네. 증여 공제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하게 됐을 때 그것도 10년 내에 시키는 건가요? 그렇죠. 이후에 또 하게 된다니까. 결혼. 증여를 했을 때 재혼? 아니요. 아, 증여를 그게 했을 증여를 했을 때 때 지금 자녀 공제 상속세가 이제 5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안에 뭐 좀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상속을 받게 된다면 그 이전에 받은 3억 원에 대해서는 합산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공제를 받은 혜택이기 때문에. 혜택은 한 번 또 받으신 거고 증여를 만약에 또 하신다면 네. 10년 내에 증여가액은 계속 합산돼서 합산이 그 된다. 똑같은 혜택을 다시 넣어서 이제 다시 계산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